있습니다. 사실 공약물이 불에 타는 모양으로 기름을 점치기도 하고 비로소 빠차마마에게 제사를 올리게 되는 것이라는데요. 이때 할머니는 점을 쳐 기도가 이루어질지를 본다고 합니다. Todo, para todo. Para todo. Para amor, para salud, para trabajo, para todo se Todo se puede hacer. Hasta militar. 결국 이곳 사람들에게 빠차마마란 신이자 존경하는 그대로의 자연인 셈입니다. 이제 저는 라파스를 떠나 해발 4,000m가 넘는 고원지대 알티프라노를 지나갑니다. 알티프라노는 스페인 말로 고원이라는 뜻인데요. 높은 고도에 칼바람이 몰아치는 알티프라노는 추위가 심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대를 일컫는 말인 뿌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이곳에도 인구가 늘면서 드문드문 정착촌들이 생겨나고 볼리비아 정부는 적극적으로 목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그 유명한 잉카 문명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많은 안데스 문명의 모태라 일컬어지는 띠아후아나코 문명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알티프라노의 황량함과는 대비되는 이 깔끔한 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료가 내국인에 비해 8배가 비싸다고 하는데 이는 띠아후아나코가 국가적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원주민 출신인 모렐로스 대통령도 이곳에서 취임식을 가졌을 정도입니다. 대체 이들에게 띠아후아나코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곳 띠아후아나코 유적지는 남미에서 기원전 1000년서부터 기원 후 1000년 정도, 한 2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가장 융성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잉카 시대에 완성돼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꾸스코라든가 아니면 마추픽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정교한 돌 조각 기술들이 이곳에서 이미 고전기, 그러니까 기원 후 한 500년, 600년, 700년, 800년 이 기간 동안에 이미 충분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잉카의 뛰어난 석조 기술이 모태가 된 띠아후아나코 문명은 아이마라어를 쓰는 안데스 원주민들에 의하여 발전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들은 띠티카코 호수 주변으로 이주해 기원전 1200년 전부터 약 2000여 년 이상 이곳을 남미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데스 문명의 성지인 띠티카카 호수와 연계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안데스 문명 전체에 영향을 미친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문인데요. 남미 대륙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태양의 신 비라코차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또 비라코차 옆의 반인반수의 모양을 한 조각은 콘돌과 푸마라는 주장에서부터 지방호족이라는 주장까지 있는데요. 상당한 수준의 천문학적 지식과 여러 신들이 인간과 교감하며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개념이 이미 이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광장을 가로질러 가면 거대한 돌 석상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모노리토 본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높이 2.75m의 이 물상은 허리 부분에 태양의 문에서와 같은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요. 특히 이 거석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북미 문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아즈테카라든가 마야라든가 오아하카 문화라든가 미초아카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남미 문화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남미 문화와 어떻게 영향되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여기에 모든 요소들이
거의 북미 문화와 유사하거나 거의 똑같습니다. 결국 띠띠까까 호수 주변에서 시작된 띠아와나코 문명은 북미 대륙의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 그리고 15세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할 수 있는 잉카 문명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곳이 바로 잉카 이전의 천년왕국 띠아와나코를 이끌어낸 해발 3,810m의 하늘 호수 띠띠까까입니다. 볼리비아와 페루에 걸쳐 있는 띠띠까까 호수는 해발 고도 5,000m가 넘는 레알 산맥들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호수 연안에 자리 잡은 꼬빠까바나는 과거 잉카 제국의 전설과 스페인 통치 시절의 역사를 두루 품고 있는 유서 깊고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꼬빠까바나에는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이 이 땅을 자신들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 세워놓은 독특한 성당이 남아 있습니다. 아라풍 무어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손꼽히는 꼬빠까바나 성당은 남미에서는 유명한 카톨릭 순례주의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400년의 역사를 지닌 이 성당은 검은 마리아상을 모신 곳으로 유명한데요. 원주민 예술가였던 육방기가 검은 나무에 마리아상을 조각한 이후 기적을 불러일으켜 더 유명해진 곳입니다. 띠띠까까 호수의 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옛날부터 워낙 그 원주민들의 그 문명이라든가 그들의 문화라든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곳을 어떻게 잘 정복을 하고 개종을 시키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이곳에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성당을 지음으로써 이곳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개종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큰 성당을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배를 타고 띠띠까까 호수로 갑니다. 서울시 크기의 약 14배. 남미에서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 다음으로 큰 이 호수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 볼리비아에겐 마치 광활한 바다와 같습니다. 잉카라든가 띠아와나코라든가 친차, 칩차, 나스카 이런 등등의 문화들이 실질적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었다라고 전설상 혹은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이쪽을 마치 안데스 문명의 성지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이 녹은 물이 모여 만들어졌다는 바다 같은 이 호수엔 잉카 문명의 신비가 전설처럼 내려오는 태양의 섬이 있습니다. 또또라라고 부르는 갈대로 만든 배들이 눈에 띄는 이 섬은 잉카의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온 곳인 만큼 많은 전설과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 곳입니다. 과거 큰 홍수가 나서 세상이 모두 물속에 잠겼을 때 물이 빠지면서 제일 먼저 햇빛이 비친 곳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구 3천여 명의 이 섬은 15세기에 잉카인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이곳 원주민인 꼬야족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들 역시 태양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농부들인데요. 아, 이거 아니 콩 같네요. 근데 엄청 큰 콩. 아바라는 이름의 누에콩이라고 하는데요. 말린 아바를 그냥 먹기도 하고 또 삶아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고지